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현역인 강병원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은 지난 4일과 5일 현역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간 2인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예비 후보의 자격 상실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공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황희 의원 지원 유세를 위해 6일 양천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격 상실로 낙마한 이나영 전 예비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경쟁을 접고 화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나영 전 예비 후보는 경선 낙마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황희 의원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양천갑 지역구에서는 친문 황희 의원과 친명 이나영 전 예비 후보의 2인 경선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예비 후보가 자격 상실 제재를 받으면서 황희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면 우리 4월 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진심 어리게 뼛속까지 진심 어리게 우리 황희 후보님을 도울 것이라고 어제 선거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별 총선 후보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은평 시민사회는 어떤 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은평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은평 시민사회는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경제위기, 불평등 위기 해결을 주제로 8개 분야별 총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역의 과제들을 제안하는 정책 제안으로 목소리를 담아서 해보자. 그리고 그것으로 후보의 질과 역량을 가늠하도록 해보자. 모두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에 대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은평 시민사회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단기 계약직을 양산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은평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총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이상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거 정책 제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은평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돌봄 정책 요구가 높습니다. 어떤 돌봄에 필요해도 대응하는 공건강 돌봄 파업초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언제나 연결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은평 시민사회는 혁신파크 부지에 이런 공간이 조성되기를 원한다며 혁신파크 대규모 복합개발 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혁신파크 공간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외에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공시설물 제안, 생태공간 보존을 위한 시민 참여기구 신설, 마을 공동체 관련 법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은평 시민사회는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언서를 전달해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청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화환 수십 개가 설치됐습니다. 김포시가 사망한 시청 소속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5일 김포시 구급공무원 A씨가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래 차가 없었는데 그저께 이제 친구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쉬려고 가더라고. 가서 이제 딸려 나오는 이제 차 시신구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유리 부시고. 앞서 지난달 29일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명과 부서를 비롯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나도 목소리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차가 많이 막힌다고 전화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A씨의 컴퓨터에서는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김포시 공무원 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족의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안팎에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외부의 어떤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아픈 일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소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꼭 필요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해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1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 원에 시가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425억 원의 예산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선심성 정책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마친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4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천사지원금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이 꿈수당 시행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지난 2월에서야 해당 사안이 접수됐고 그마저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빠른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최대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인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의원들은 지금까지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월 200만 원 이내로 오른 매월 553만 원, 연간 6,635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회가 줄줄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금액은 인천시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에게 공포할 예정이며 시의회에게 통보한 뒤 지급 기준 금액 이내로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천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인천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42로 1년 전보다 3.4%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4%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부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 3%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국제유가 불안과 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지난달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생활 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4.7%를 기록한 뒤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다시 4.2%로 올랐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2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신선 과실이 50.1% 오른 영향으로 22.9%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석유류와 과실 등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 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곳입니다. 한편 도내 정신응급 입원은 지난 2022년 1,654건에서 2023년 2,909건으로 75.9% 증가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쯤 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되어 있던 흰색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네일샵으로 들어갔고 가게 출입문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직원 1명이 고립됐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전 아내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4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아내인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과거에도 협박이나 스토킹 범죄 등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차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의 월세 거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2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는 5,214건으로 전체 63.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노원구, 강동구와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월 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북창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상권 통상 임대료를 보면 1층 점포를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북창동은 18만 원, 명동거리 17만 3천 원, 명동역 15만 3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인 60.2제곱미터를 적용하면 북창동은 월 평균 1,08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46만 3천 원으로 평균 전용 면적 60.2제곱미터를 적용하면 2,787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시청역이 9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촌역 95만 7천 원, 대치역 88만 5천 원, 상수역 86만 8천 원, 삼성역 86만 6천 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민의 현재 행복 수준이 100점 만점에 약 60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경기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민의 현재 행복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60.8점으로 나타나는데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순위로는 건강이 꼽혔으며 경제와 가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